잇몸이 좀 안 좋죠. 잇몸이 영상에서 많이 말씀은 드렸지만 뼈가 녹는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본인이 직접 사실 사진을 찍어보고 본인 치아를 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확실히. 아마 이제 좀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치과에 오는 이유는 본인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냥 검진하고 마치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제 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알아서 뭐 해달라, 뭐 이거 치료해달라, 뭐 스케일링 해달라 그냥 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고, 환자분들마다 몸 상태가 다 조금씩 다 다르고 이제 유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잇몸이 약하고 어떤 분은 충치가 좀 빨리 생긴 타입이고, 다 유전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본인이 관심 갖고서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해가 빨리 망가지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지금 일을 3명이 해야 되는데 1명이 빠졌잖아요. 그럼 지금 얘네들한테 부담을 다 넘겼으니까 당연히 충치도 빨리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깨진 것도 있어요. 남들 같으면은 얘가 같이 힘 받아주니까 같이 버틸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을 엄청 많이 받았겠죠. 이게 뭐 버티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정교합이 있으면은 물린 형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특정 치아에 힘이 더 많이 집중되니까 이런 경우도 원래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사실 치과의사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환자분 이런 부분을 미리 계산을 해서 치료했으면 좋겠죠. 이제 금리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레이가 아니고 아예 씌워서 크라운으로 했다든가 하면 좋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이런 건 안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이거 하나 이제 안쪽으로 집어넣으려면은 교정 브라켓 붙이고 한 2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차라리 그냥 뽑아버리고, 그냥 어차피 물리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임플란트 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처음에 딱 왔는데 환자분은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하죠라고 그러면은 뭐 이거를 또 환자분들이 오케이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로. 왜 멀쩡한 치아 뽑냐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제대로 쓰지도 못할 바에 그냥 뽑아버리고 임플란트 가는 게 사실은 훨씬 낫죠, 원래는. 이거는 사실은 부어 있는 거거든요, 다. 이 원인은 뭐냐면 이 사랑니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니 안쪽으로 이제 음식물이, 여기 빈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썩으니까, 썩다기보다 이제 곪는 거죠, 이제. 곪으니까 부어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 사랑니를 뽑아줘야 되는데, 이거 뭐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 신경이랑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건드리기가 좀 사실은 애매하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도 좀 난감해요. 왜냐면은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가 없어요, 신경 때문에. 그럼 그냥 쓰는 거죠, 뭐. 잇몸이 근본적으로 문제니까 만약에 이게 자꾸 불편하시면은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를 마취한 다음에 잇몸을 그냥 싹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아예 그냥 음식물이 그냥 차라리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 확 열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피디님이 선택을 좀 해야죠. 뭐냐면은 그냥 이 신경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치를 그냥 해버릴지, 아니면 잘라서 쓸지, 아니면 쓰다가 그냥 망가지면 같이 뽑아버릴지, 이렇게 환자분이 사실 선택을 해야 돼요. 마취가 안 풀리죠. 마취가 안 풀리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치조 신경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쫙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입술, 아래쪽 입술부터 여기까지 피부가 이제 남의 것처럼 돼요. 남의 피부처럼. 만지면 내 것 같지가 않고, 영구적으로 남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 6개월 있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 영구적으로 남으면 이제 아주 골치 아파요. 내 피부가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치과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서 제일 거의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못 건드리죠. 잘. 이런 건 이제 뽑을 때 무조건 오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끼케야 뭐 10%도 안 돼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도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걸리면은 100%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치과 의사들이 무조건 뽑아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가 뽑았다가 예를 들어 신경선생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 뽑자 그래서 뽑았다, 이 얘기가 나요. 뭐나뭐나. 100%예요, 100%. 그래서 함부로 이런 거 뽑자고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 부딪혀서 깨지는 것들은 원래는 이제 사실은 이 레진이라고 플라스틱으로 원래는 붙이면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부딪히면서 금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는 씹다 보면 이 금 따라서 이렇게 뒤틀리면서 자꾸 떨어져 버려요, 레진이. 이 앞니로 이렇게 무는 부위이기 때문에 레진으로 붙여놨다가 이제 힘 많이 받으면 이제 사과 같은 거 이제 베어물다가 자꾸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데 크라운을 씌우려면 다 깎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레진 갖다가 해놓고 쓰다가 만약에 이제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뭐 크라운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레진을 했다가 뭐 한 2, 3년 있다 떨어졌다. 그럼 오셔가지고 치료받았는데 떨어졌다. 이 얘기부터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까먹는 거예요. 이제 치료받았는데 떨어졌다. 이것만 이제 생각이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은 이렇게 깨지면은 원래 크라운이 사실은 맞는데 좀 아깝다. 크라운 하기에는. 그래서 일단 레진을 해야죠. 원래 앞니는 이 기능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이게 심리적으로도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보기가 싫으니까 당연히 이제 레진으로 떼우면 좋긴 한데, 레진의 이제 단점 아까 말씀드린 거 깨지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레진 해놓고 나서 오래되면은 이 경계 부분에서 이제 좀 까맣게 변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들면은 치아는 색깔이 변하는데 레진은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 부분이 자꾸 뭔가 이렇게 떠 보이는, 보기 싫은 치아가 되는 또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다.